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을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을 하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조건과 조인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기존 연결을 이용을 하면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의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가 있대요. 기존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전에 한번 외부에서 쿼리를 연결을 해놓은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자, 웹을 이용을 하면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전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그 중에서 표 같은 경우 있어요. 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뭐. 새 시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데이터에 가서 여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기타 원본에 가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답에 해당하는 웹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목넷에 있는 자료를 예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시험 정보 테이블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소를 넣어주고 이동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각각 이 블럭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블럭에 대한 걸 쭉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웹에서 가지고 올 때는 뭘 사용하나요? 예, 이렇게 표마다 이게 꼭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 꼭지, 이렇게 표를 딱 선택을 해주고 가져오기를 눌러주게 되면 웹에 있는 문서를 우리가 연결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 그리고 이 중에서 그림 같은 건 가져올 수가 없고 텍스트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액세스를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의 변경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연결해서 연결 속성에서 변경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달리 하나 들어갔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HTML 태그에서 테이블 태그나 아니면은 이 프리 태그로 정의된 것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표나 아니면 풀이라고 해서 어떤 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의된 애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 내용이나 GIF 같은 이런 내용들은 가져올 수가 없대요. 자, 다음 중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작업을 취소하려면 빠른 실행 도구에서 실행 취소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Z, 맞겠죠. 작업을 취소한 경우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한번 해보죠. 얘네 이렇게 이만큼 지워볼게요. 지우고 컨트롤 Z 눌렀어요. 근데 다시 이걸 지우고 나서 컨트롤 Z 누르면 돌아오기는 하는데, 컨트롤 D를 누르면 이게 뭐예요? 컨트롤 D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이렇게 작업을 취소한 경우에 컨트롤 Y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복사해 놓은 걸 지운 다음에 다시 돌렸다가 다시 돌리고 싶을 때는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되돌아간대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다시 원상복구로 돌리고 싶을 때, 지운 상태로 돌리고 싶을 때는 컨트롤 Y를 누르면 요게 나와 있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버튼, 요게 이제 컨트롤 Y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가 아니다라는 거죠. 워크시트의 이름 변경이나 시트 위치 이동, 시트 복사와 같은 작업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트 작업은 한번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되질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우리가 새로 넣은 거를 이렇게 해서 삭제를 눌러보면 얘는 영구히, 그죠? 영구히 삭제가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컨트롤 Z 눌러도. 그래서 시트를 변경하거나 할 때는 꼭 주의해야 된다는 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여 여러 작업을 한 번에 취소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요 꼭지가 있는데, 지금 다시 뭘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 취소할 때 요 꼭지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개를 우리가 동시에 취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봤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해당하는 바로가기 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보면 통합문서 내에 이것 키는 워크시트로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이것 키는 이전 워크시트, 다음 워크시트와 이전 워크시트로 갈 때는 컨트롤 페이지 업다운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여기에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 업 눌러보시면 시트가 전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은 오른쪽에 키패드에 넘록이 눌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넘록이 눌러 있지 않고 넘록을 해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눌러주면은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페이지 업다운을 사용할 때 아마 펑션 키나 시프트 키를 같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이 가능하고 이 표준 키보드의 기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선생님 전 안 돼요. 페이지 다운이 없어요.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넘버 녹이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버 녹이 꼭 해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페이지 업다운 키가 눌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그 106키인가요? 일반 그 스탠다드 키보드에는 따로 페이지 업다운이 있으니까 이걸 눌러줘도 되겠네요. 요즘엔 노트북도 또 이제 키 자판 배열이 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운데 이 키패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페이지 업다운을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A1에서 E5 영역에 B열과 D열에 B열하고 D열이 이렇게 있는데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B열, D열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B열 여기하고 D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여기 보시면은 얘는 딱 보니까 예전에 얘도 한번 출제된 내용이죠. 여기가 1열, 그 다음에 2열, 그 다음에 여기가 3열, 4열, 그 다음에 여기가 5열 이렇게 되겠죠. 딱 보니까 어때요? 짝수열에만 우리가 바로 음영, 서식, 조건부 서식을 주어야 한대요. 자, 그럼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컬럼스라고 하는 애들은 우선 함수가 맞지 않겠죠. 컬럼스는 내가 범위 선택한 것의 열의 개수니까 얘네 나웃이 되겠고, 자, 컬럼 해가지고 A1 여기에 열에 얘를 2로 나눠가지고 얘가 0이면 이란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얘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문제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모두 똑같지. 컬럼 똑같지. 이것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거 이상하다.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만 절대 참조가 있고, 얘는 행에 대한 절대 참조가 있네요. 자, 얘네들 보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내부적으로도 하나씩 자동 채우기처럼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은 절대 참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에 대한 절대 참조를 지정을 하고 열에 대해서는 상대 참조를 적용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제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 선택하고요. 우리 식을 한번 복사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요. 여러분들은 안 되겠죠? 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은 타이핑 해보세요. 새 규칙,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영을 채워준다 그랬어요. 서식에서 채우기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까요? 요거? 옅은 파랑인가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짝수행에 대해서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컬럼이 아니라 로우를 사용하면 됩니다. 로우. 행이죠. 자, 이렇게 하고 대신에 방향키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그치? 자, 대신에 여기서 절대 참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요렇게 반대로 참조를 변경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짝수행에 대해서만 우리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쉘 서식 코드,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쉘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에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지? 표를 우선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됐고, 그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애죠. 이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애. 그지? 기능이 아주 많은데 이 에스터리스크는 쉘 러비만큼 우리가 문자를 반복해서 채우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게 잘려버렸네. 폭이 좁아서 그랬나? 9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약간 이렇게 좀 늘려줘야지 제대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에스터리스크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쭉 여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쭉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머지는
간단한 내용이죠. 자, 얘도 뭐 얘는 양수 부분, 얘는 음수 부분, 얘는 영 부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니까 자, 음수에 해당하는 서식 앞에 아래쪽 방향으로 특수문자 들어가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뭐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자, 다음 중 워크시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요거 제가 입력해 놓은 게 있어서 아쉽지만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식 적용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우리 분수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샵에다가 그냥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됐지만 혹시 요 강의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높아심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슬러시로 값을 이렇게 부구분을 하게 되면 얘가 분수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3.75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3과 4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보시면은 이 천단위 구분교가 하나 표시가 돼 있죠? 자, 얘는 절삭이죠. 맨 뒤에 들어가면 절삭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요거 안 보고 갔으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자, 6, 7, 8, 9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천단위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세 자리가 절삭이 돼요.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얘네는 절삭이 되면서 반올림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7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니까 천단위 구분교가 따로 찍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남는 거는 7인데 이 앞에 여러분들 0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자릿수를 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0에 0,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컴마입니다. 이거 이게 진짜 어렵구나. 얘는 이제 출제됐던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문자를 계속 반복해요. 뒤에 표시되어 있는 애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수 마이너스 하이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이픈을 쉘 너비만큼 채워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무에서 많이 써먹으실 거예요. 얘는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지? 넘어가려다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질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불친절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된 거지 뭘. 자, 다음에 이번에는 26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워크시트가 연속적으로 여러 개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F12를 누르면 선택된 워크시트의 개수만큼 새로운 워크시트가 삽입된대요. 이건 뭐예요? 새로 만들기죠? 시트 새로 만들기인데 시트를 여러 개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Shift F11 눌러주게 되면 새로운 워크시트가 추가가 되고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두 개씩 이렇게 추가가 되는 이러한 걸 이야기한 거니까 얘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때는 시트 보호 대화 상자가 아니에요. 시트 보호 대화 상자라는 거는 쉘에 있는 값을 보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이렇게 값들이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서식에서 여기에 시트 보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1, 2, 3, 4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을 내가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경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시트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녀석의 기본 목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해제하려면 여기 보면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트 보호 해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때서 되는 거지. 여기에서 얘를 시트 보호를 한다고 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 이름이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트 보호라고 하는 것과 시트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시트 이름을 막아주려면 검토에서 통합문서 보호에서 구조 및 창보호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고 1, 2, 3, 4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얘를 우리 통합문서가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구조로 변경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제해 주시게 되면 그때서 우리가 시트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얘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애인데 약간 변형돼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트 보호 대화 상자에 대한 거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워크시트를 숨긴 경우 시트 탭 표시줄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워크시트나 다른 통합 문서에서 계속 참조할 수가 있고 자, 페이지 레이아웃 워크시트를 숨긴 경우래요. 워크시트 숨길 수 있나요?
자,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면 숨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숨기기 이렇게 되죠. 만약에 얘를 다른 데서 우리가 참조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숨기기 취소할 때는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숨기기 취소하는 거 위로 올리니까 깨져버리네. 마우스 오른쪽 아래쪽에 숨기기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겨진 시트가 나오고 확인 눌러주면 다시 열려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배경 명령을 이용해서 시트 배경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나 인쇄되지는 않는데요. 얘는 시트의 배경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있대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자, 여기에서 배경을 눌러주시고 사진에 제가 금방 또 사진 하나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을 진짜 쓰레기처럼 넣었는데 얘를 인쇄를 해보면 인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해보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트 배경으로 넣는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편집할 때 왕두먹오빠를 보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쓰는 거고 출력할 때는 표시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다음 VBA 내용에서 각 영역 선택을 위한 레인지 속성에 관한 코드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죠. 자, A1에서 D10까지 영역을 선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판매량으로 정의된 이름 마찬가지 가능하고요. 자, A1하고 C5 각각 따로따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얘네를 콤마를 찍어주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녀석을 없애줘요. 이렇게 해야만이 얘네가 각각 선택이 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따로따로 A1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런 형태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에서 C5까지의 범위를 모두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A1에서 C5까지 영역 선택할 때는 쉘의 1행 1열부터 자 5행 3열까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얘가 예제가 있나요? 27번이? 제가 안 해놨군요. 코드 한번 넣어서 보여드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주고, Alt F11 눌러가지고, 자, 이 창이 이렇게 크게 나오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트가 뭐였어요? 이 시트죠? 자, 시트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워크 시트 개체에 셀렉트 체인지 말고 액티베이트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시트가 활성화되면 이 두 쉘에다가 값을 입력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lt Q를 눌러주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되면 두 쉘에 각각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프로시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얘네를 각각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lt Q 눌러주고요. 다른 데 갔다 다시 와보면 이 영역 전체에 그 값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27번 해가지고 같이 해서 첨부해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겠다, 그지?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따옴표를 묶느냐, 어디다 콤마를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각각 지정했을 때는 그 범위라는 것이고 만약에 얘네를 각 쉘마다 할 때는 따옴표를 이렇게 크게 하나로 묶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콤마 들어가는 것과 이 연속 범위 선택하는 것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28번입니다. 아래는 두 루프문을 이용해서 1에서 100까지의 홀수합을 메시지 상자에 표시하는 코드래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코드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홀수니까 여기 보니까 카운트가 1부터 시작했고 토탈은 합계가 나오는 거군요. 그 다음에 두가 나왔고 루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가 돼요? until 아니면 while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얘네가 각각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라면 짝수가 나옵니다. 그지? 홀수에다가 1을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그러면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 뭐가 되나요? 계속 홀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카운트에다가 2를 더하는 코드가 우선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카운트니까 자,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2이란 코드가 들어가면 돼요. 아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카운트 1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릇에 지금 얘가 카운트예요. 1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 1을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2 나오죠. 짝수 나와요. 또 더하면 그때는 또 3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4가 나와요. 수열이 발생해야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얘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홀수라고 그랬습니다. 홀수라고 했으니까, 자, 1 더하기 뭐 하면 2 하면 뭐가 나올까요? 3 나오죠. 자, 3에다 2 더하면 얼마 나와요? 5. 더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7. 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3, 5, 7 홀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자주 출제되는 애는 이제 while이죠. 밑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까지 돌아가는 거. 요거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until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자, 얘는 뭐예요? 얘네가 참인 게 아니라 거짓일 때까지. 거짓일 때까지 반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답은 나왔어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while count냐 until count냐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지금? 여기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까지니까 10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100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여기에서 보시면은 while count 해가지고 요걸 한번 넣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 그리고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count가 100 미만일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2씩 증가하면서 그 100 미만이니까 뭐가 돼요? 99. 그지? 100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잖아. 여기서 뭐라 해서 1부터 100까지라 했으니까 100에서 끝나야 되거든. 그래서 99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미만일 때까지 이게 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네가 이제 until이 되게 되면 얘는 반대예요. 조건을 먼저 검사해가지고 조건이 거짓인 동안에. 그러면 얘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지. 자, until count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until count를 한번 넣어보죠. until count 이렇게 되면 100 미만이 아닐 때까지예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 미만일 때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했을 때 1부터 100까지 반복하지 않고 어때요? 100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while이 된다는 거. 그래서 until이 나왔다라는 거는 처음 until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서 봐주세요. 자, do while loop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참일 때까지. 자, do while loop 같은 경우에는 거짓일 동안. 이것이 맞지 않는 동안 반복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엑셀에서 쉘 영역을 선택한 후에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인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시기는 자, 자동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태 표시줄 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보면 이쪽에 평균, 개수, 합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뭔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선택해야 되는 영역 중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쉘의 수,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쉘 수라는데 문자 데이터 입력된 거 한번 범위 잡아볼까요? 이렇게 범위 잡아보니까 그냥 개수로 나와요. 개수. 자, 이렇게 범위 잡아보면 개수. 그지? 쉘에 뭐가 입력되어 있는 개수로 나오지 문자에 대한 개수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선택해보면 쉘의 선택과 각각 숫자일 경우에는 평균과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선택한 영역 중 데이터가 입력된 쉘의 수, 선택한 영역의 합계, 평균, 최대,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평균, 개수, 그 다음에 최대, 합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 다 지웠네. 어머, 어떡하냐. 왜 지웠지?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각각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최대값이 얼마인지까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너무 자주 출제되죠? 이 문제도 C1에다가 A1, B1, C1을 입력한대요. 자, C1에다가 함수식을 참조하는데 C1을 참조해버렸어요. 순환 참조.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죠.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김인수 사원의 근속 연수를 오늘 날짜 기준으로 구하고자 할 때 D8쉘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룩업이 사용될 것 같아요. 룩업이 사용되는데 H룩업이 사용되나요? 아니죠. 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김인수, 바로 얘거든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가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V1 룩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아웃이 되겠죠. 자, 그러면 V1 룩업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V1 룩업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B8이 이렇게 되겠네요. B8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A2에서 뭐 이만큼 가도 되겠죠. D6까지 여기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A2에서부터 D6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올 거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컴마 2 요렇게 vlookup을 주게 되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입사 일자가 나올 테고요. 응? 그래서 김인수가 나오니까 2009에 공이 빠졌다. 그지? 자, 4월 2일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을 테고 근속 연수니까 여기서 이 뒤에 거 필요 없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2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2여가 들어가면 되겠고 자, 2여 투데이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1, 2번은 H룩업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뒤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뒤에 인수를 잘못 줬구나. vlookup하고 2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정확하게 찾을 때는 0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2를 줬을 때는 오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적용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몇 번이냐? 31번 내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31번 가볼게요. 자, 김인수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이 녀석을 갖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근속 연수가 계산이 되겠죠. 자, 만약에 얘를 오류를 허용하는 true 1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찾아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입사 일자니까 사실 D6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B6만 지정을 해도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 아래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본 세로축 제목이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기본 세로축 제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회전으로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그지? 이렇게 해서 점수가 입력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세로값 축을 단위로 해가지고, 세로값 축은 주 단위로 해가지고 20씩이고, 보조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보조 눈금선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따로 선이 들어가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세선 들어있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도 들어있고요. 범례와 범례 표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범례는 없지만 이 밑에 있는 데이터표 요즘에 종종 출제되는데요. 이 데이터표에서 뭐예요? 얘가 범례고요. 얘가 범례 표지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다. 얘가 범례고요. 얘가 범례 표지예요. 그래서 얘도 예제가 있는데 제가 좀 아까 보니까 왜 데이터가 지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짜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해놨더니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밑에 있는 데이터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얘네가 각각 데이터표에서 각각 범례와 범례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표 옵션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자, 레이아웃 가보면 데이터표에 밑에 보시면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데이터 표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표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범례 표지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중 차트 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를 삭제하여도 원본 데이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워크시트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내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 차트에도 수정사항이 반영된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라고 이게 지워졌었구나. 예, 그래서 지워지거나 아니면 변경이 되면 얘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로 혼합해서 작성할 수 있으나 2차원 차트와 3차원 차트는 혼합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워크시트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영역에 중간 항목에 삽입하는 경우 차트에도 항목이 삽입이 된대요. 얘가 33번 해가지고 요거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 D열에 지금 하나 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열머리끌 잡고 컨트롤 빼기 눌러서 삭제해버리면 빠지고 이게 컨트롤 V 눌러주게 되면 더하기 눌러주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요. 범위의 중간에 데이터 계열을 삽입한다 그랬어요. 데이터 계열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얘가 데이터 계열이잖아요. 얘네들은요. 각각 데이터 계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은 기본 행이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계열 요소는 열이 들어가게 되는데 데이터 계열 요소는 넣을 수가 있어요. 항목에 대한 걸. 하지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계열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계열 요소는 넣었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데이터 계열은 이렇게 추가 삭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또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여기 보시면은 얘네를 요렇게 끌어가지고 밑에다 넣어놓고요. 여기다 이제 항목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셨죠?
차트 크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렬을 추가해가지고 넣을 수는 없다. 워크시트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의 영역 중간에 데이터 계열이니까 행이에요. 자, 행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차트에도 데이터 계열이 삽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필드명인 데이터 계열 요소, 레코드인 데이터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범위 영역 중간에 데이터 계열을 삽입하는 것은 행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계열은 추가가 되지 않는다. 대신에 계열 요소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메모는 메모를 인쇄에 포함하지 않는 없음 외에 시트 끝. 이거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시트에 표시된 대로 선택해서 인쇄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면 워크시트의 행렬 머리글과 머리글을 포함하여 인쇄할 수가 있고, 반복할 행은 매 페이지 상단의 제목으로 인쇄될 영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비연속 구간에 여러 행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매 페이지마다 상단의 제목으로 인쇄될 영역을 지정하는 것은 맞지만 비연속 구간에 여러 행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몇 번이니? 34번 예제가 없는데, 요걸 가지고 해볼까?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시트에, 여기에 보면 반복할 행이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일행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얘를 1행 찍고, 3행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쇄 제목은 연속된 행이나 열의 전체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할 행 같은 경우에는 꼭 연속되거나 한 해만 잡는다. 따로따로 떨어진 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쉘 오류 표시는 표시된 대로 또 외에 공백 이런 애들을 선택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시트에 보시면은 이게 그 쉘 오류 표시 이것도 한번 보죠. 본 김에 여기에서 시트에 보시면은 쉘 오류 표시 보시면은 이렇게 오류가 표시된 거를 그냥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슬러시 2개로 아니면은 NA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생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근데 좀 아까 우리 34번이지 맞죠? 37번인 줄 알았어. 자, 다음 중 워크시트의 화면의 확대 축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율을 변경하면 선택된 워크시트 모두 확대 배율이 적용된대요. 여러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보면은 얘네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 밀어주면은 얘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해보자. 이번에 얘를 축소해보자. 그랬을 때는 내가 선택한 시트 모두 다 확대 배율 축소가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보기 탭의 확대 축소 그룹에서 선택 영역 확대 축소 명령은 선택된 영역으로 전체 창을 채우도록 워크시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대요. 확대 축소 그룹의 선택 영역 축소 명령이래요. 자, 요렇게 하고요. 자, 보기 탭에서 확대 축소, 여기에서 뭐예요? 선택 영역에 맞춤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 영역한 것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확대 배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400%까지 설정할 수가 있대요. 맞아요. 이건 종종 나온 거니까. 이쪽에 보시면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쭉 끌어보면 400, 쭉 내려보면 10%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확대 축소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배율은 인쇄 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배율에 반영이 안 되죠. 이거 화면에서 우리가 편집할 때 쓰는 거니까. 자, 36번 직원 현황표에서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2로 시작한대요. 만능 문자 중에 물음표가 나오겠네. 자, 토익 점수가 600점 이상 시작하고 이상 800점 미만 직원이거나, 여기까지는 다 엔드네요. 다음에 이번에는 직원이거나 직급이 대리이면서, 여기까지는 엔드고, 이 다음에 직급이 대리면서 연차가 3년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그랬어요. 두 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쭉 보면은 우선은 이름 물음표 2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터리스크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토익이 뭐라 그랬습니까? 800에서 900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행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다른 행에 들어갔으니까 오화 조건이니까 얘가 아웃이 된 거네요.
그 다음에 또는 직급이 대리면서 연차가 3년 이상인 애들. 됐죠? 그래서 구간값은 항상 AND 조건이다. 그럼 AND 조건은 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37번. 다음 중 아래 부분합 결과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제가 얘를 직접 입력했습니다. 힘들게. 자,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얘를 약간 좀 볼게요. 이렇게 축소해서 보자. 자,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여긴 보니까 요약이 두 개가 있어요. 그지? 생산팀 따로, 제품명 따로 해가지고 부분합을 두 번 줬어요. 야, 신기하다, 그지? 하나는 부서로 주고, 하나는 제품명으로 해서 부분합을 두 번 줬어요. 당연히 얘는 해제가 돼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옵션을 해제했다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요약이 있는데, 이거 체크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37번 시트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부분합 어딨냐? 부분합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우선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는 거 있죠. 자, 얘를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 아웃 한 다음에 이렇게 부서의 합계 말고 뭐 다른 걸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에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게 삭제가 되겠죠. 아래쪽에 안 붙고요. 위에 붙어요. 생산 이 팀이 위에 붙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땠어요? 야, 얘네 지금 다 취소돼 버렸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밑에 들어있어요. 그룹 아래에. 그래서 요약 아래 표시 옵션을 해제한 게 아니라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해제하면 위에 붙습니다. 부분합으로 설정된 그룹의 윤곽이 자동 윤곽으로 재설정됐다. 자동 윤곽이 아니고요. 각각 그룹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분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부분합의 수행 전 전체 첫 번째 정렬 기준으로 제품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 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으로 판매량을 선택해서 오름차순했대요.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부서명으로 오름차순 돼 있고, 냉장고도, 제품명도 오름차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량이죠. 자, 세 번째로 판매량 선택해서 보니까 45, 45, 45, 80, 45. 요거 보니까 판매량이 내림차순인데요? 여기도 보세요. 얘는 오름차순인데, 요거 하나는 어때요, 지금? 내림차순이에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자, 부서의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하여 판매량과 재고량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제품명을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해서 판매량과 재고량의 합계를 계산했대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선은 제품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품명 기준으로. 부서를 먼저 그룹한 건가? 부서를 먼저 여기 나온 대로 한번 해보죠,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은 어떻게 됐느냐. 정렬 보면 부서 제품명 오름차순 돼 있는 건 맞는데, 판매량에 대해서는 돼 있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부서명 기준으로 해서 합계를 내고, 여기에서 뭘로 돼 있었나요, 지금? 부서에 대해서는 판매량과 재고량이죠. 자, 이거에, 합계를 계산했대요. 자, 합계. 판매량과 재고량의 합계.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해줘야지 아래쪽에 붙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번에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는 제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는 아래 요약 표시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 아웃하게 되면 위에 붙어요. 자, 다음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렬 조건을 초회돼 64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에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정렬하기 전에 숨긴 열을 꼭 표시하는 게 좋아요. 되기는 하는데 이 범위 바깥에서 숨겨진 애들은 정렬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섞이게 되겠죠. 자, 다음에 정렬 기준을 글꼴색이나 쉘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의 경우에 밝은 색에서 어두운 순으로 된다는데 이것도 먼저 출제된 내용이죠. 자, 쉘색으로 넣을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표시할 애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한번 아무거나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죠. 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하고 여기다 쉘을 한번 채워보죠. 빨강, 그 다음에 파랑, 다음에 노랑 이렇게 놓고 얘네를 이렇게 하나 더 넣자. 색 기준 우리 쉘 기준이었나요? 글꼴색이었나요? 자, 이거 글꼴색이나 쉘색이지 글꼴색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서
우리 정렬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기준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값을 보면 쉘색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쉘색이 아니지 글꼴색이죠. 글꼴색으로 하고요. 내가 맨 위에 표시할 거 혹은 맨 아래쪽에 표시할 거 하나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게 대소 구분이 없다. 세 개는. 그래서 이거 먼저도 출제됐던 내용이죠. 첫째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정렬 기준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A1에서 C3 영역을 선택해서 2차원 배열 상수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컴마는 열을 구분한다 그랬고 이 세미콜론은 행을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배열 상수로 표시를 했을 때 요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됐죠? 네, 그래서 쉼표는 열, 세미콜론은 행을 구분한다.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F2 쉘의 소속이 영업 일부인 총 매출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총 매출인데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네요. 자, A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위는 C15까지 범위가 잡혔고요. 세 번째 거, 총 매출액 계산이 됐네요. 맞네요? 총 매출액. 자, 조건은, 여기 보니까 조건 범위가 E1에서 E2까지 해서 영업 일부. 좋아요. 자, 여기도 됐고, 다음에 이번에는 C1을 선택했어요. 똑같죠? 3을 지정하거나 C1을 선택하거나. 자, sum if 해가지고 이 범위에서. 자, B2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E2. 바로 영업 일부인 애들의 여기에 있는 합계. 맞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A1에서 우리 sum if를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배열로 범위를 잡아요? 아니죠. 어때요? 한 열만 잡아요, 한 열만. 아시잖아요. sum if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영업부다 그러면 영업부 이 부분만 잡는 거지. 얘네 두 개 잡게 되면은 조건이 안 나오겠죠. 그지? 성명을 기준으로 잡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E2 잡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서 이 범위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요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B 열만. 그죠? 그리고 1도 잡으면 안 되고 실제 데이터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엑셀을 문제를 봤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보겠습니다.